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이 아닌 버핏은 애플을 왜 팔았을까 주제로 이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이 8월 4일이죠. 8월 4일 토요일 제가 이제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 촬영을 마치고 그날따라 몸이 좀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밤에나 이제 겨우 촬영이 끝나가지고 이제 좀 자야겠거니 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 신문 기사를 쓱 봤는데 버핏이 애플을 반이나 팔았다는 내용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그 중에서 이어지는 것이 버핏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떴습니다. 음, 제가 이제 방금 그 직전에 토요일 저녁에 이제 제 썸네일이 경기 침체는 없다. 침착하자. 침착하자. 경기 침체는 없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직후에 버핏은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애플을 반이나 팔았다. 라는 기사를 보니까 제가 참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가 이거 시장을 잘못 본 것인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리고 버핏은 애플을 왜 팔았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도 봤는데 이거 버핏에 대해서 또 이거 애플 왜 팔았는지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올리고 저희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보시면서 용기를 내고 다시 또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매수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제 생각을 한번 올려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핏은 뇌플을 왜 팔았을까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비한다, 차익 실현을 한 거다, 아니면 심지어 그냥 실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버핏의 애플이 버핏에게 있어서 애플은 어떤 주식인지를 좀 얘기하고 버핏이 애플 사랑을 좀 얘기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버핏이 한 말이죠. 이제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그리고 70년 넘는 버핏이 투자 인생에 있어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보험, 보험이야말로 초창기에서 이제 버크셔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던 준 기업이고 지금도 버크셔의 핵심이죠. 보험업을 중심으로 해서 플로트, 그러니까 이제 돈을 싸게 빌려가지고 그걸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것이 기본이었고, 그리고 에너지, 버크셔 회사의 에너지를 통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 같은 걸 하고 있고요. BNSF 이게 철도 회사인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사가지고 이거는 정말 해자가 큰 기업이죠. 철도망이라는 것은 더 깔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실상 철도망을 독점하고 자신이 이용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덧붙여 애플. 2016년에 매수를 해가지고 사실상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준 버크셔 회사의 효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플을 정말 이제 좋아했는데 한번 이제 저희가 2019년, 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터져가지고 이제 주식들이 다 침체에 빠진 상태 내에서 2020년 4월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식이 엄청 올라요. 엄청 오르면서 그때 기술주가 많이 올랐는데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토드콤즈인지 테드 웨슬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버크셔 회사가 애플을 팔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애플 매도는 이제 버핏이 한 것은 아니고 토드 컴즈나 테드 웨슬러가 한 것 같은데 요 매도에 대해서 솔직히 뭐 제가 토드나 테드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너무 급등했으니까 이거 팔고 떨어지면 사지 뭐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그렇게 이제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거다라는 것을 토드와 테드에게 말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매도는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정정하면서 다시 이걸 정리했던 기억이 있었죠. 그리고 오래지도 않아서 이제 바로 이번 뭐 두 달, 석 달 전의 일이죠. 아니다. 4월이나니까 넉 달은 됐겠네요. 이게 수주 서한에 보냈을 때도 이제 애플은 이제 코카콜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비교해서 훨씬 나은 기업이다. 코카콜라랑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되게 20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한 종목이고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들에게 의문의 일패를 남겨주면서 애플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자신이 CEO 자리를 그렉 아벨이 물려나가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 회사의 헤리티지, 그러니까 이제 헤리티지에서 애플을 보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또 밝혀준 바도 있었다. 그리고 안 좋아할 수 없는 게 이제 애플이 살던 가격이 $35인데 이게 분할 전 가격이거든요. 분할 전 가격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분할 후에 $220니까 몇 배를 벌었나요? 이제 그래서 참 돈도 많이 버셨기 때문에 정말로 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식이 바로 애플이고 예, 애플이고 효자인 기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런 좋은 기업인 애플을 도대체 왜 팔았을까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비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당장 봤었을 때는 이제 그 토요일 저녁에 봤었을 때는 정말 있고 이제 자신이 가장 최 주식을 팔 만큼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예전에 기사에서도 쉐브론 말고 옥시덴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2분기에도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었죠. $60 기준으로 해가지고 버핏은 이제 $60 기준으로 해가지고 옥시덴탈이 $60 이하의 경우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옥시덴탈은 정유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해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은 파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으면은 당연히 옥시덴탈도 팔거나 그냥 보유하거나 쉐브론도 팔거나 해야 되는데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고 침체 때 떨어지는 거니까 뭐 스탠리 드러켄밀러라든지 아니면 캠피셔들도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정리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정리했고 저 또한 정리한 상태예요. 근데 버핏은 여전히 쉐브론을 그냥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옥시덴탈은 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비하면서 팔았다는 얘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핏이 스타일 자체가 이제 사이클 대비해서 그 전에 팔아가지고 다시 또 떨어졌을 때 사는 이런 방식들을 잘 취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이 가치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치면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이 기업 가치에 비해서 더 고평가될 수도 있고 저평가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제 주식의 실제 가치와 이제 차이를 주면서 갈 텐데 어느 순간 주식의 가치보다 이렇게 주식이 높게 평가됐어요. 실제 가치고 주식의 가격이라고 치면 이제 이렇게 고평가됐다고 쳐도 이 차익 때문에 버핏이 매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이제 이미 고인되신 먼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코스트코 이것이 지금 한번 이제 지금 현재 가치에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걸 왜 안 파십니까라고 한번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런 식의 매도는 잘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는 경우에는 보통 이게 차익이 커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기존의 전망에 달라졌을 때 내가 이 기업은 이런 이유 때문에 샀는데 그 전망이 아니더라. 그럴 경우에는 파는데 일단 그 전망이 맞은 상태에서 계속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상태면은 전망이 달라지지 않으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잘 팔지 않는다는 거. 요것 때문에 단순 차익 실현도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보면은 뭐 이제 버핏이 팔고 사고 파는 거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단기간에도 사고 파는 거 많던데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큰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런 구상 종목 말고 작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토드 콤스랑 테드 웨슬러도 같이 이제 관여를 하거든요. 여기 버크셔에서의 방식이 이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슬러한테 자신의 어떤 재량권을 충분히 줘가지고 자기한테 재량권이 준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요. 예전에 먼거 할아버지가 한 말이 있었었는데 자기는 자동차 주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뭐 토드 콤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자동차 주식을 사고 있고 하지만 나도 이제 어릴 때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범위 내에 있어서 사고 파는 거에서는 이제 토드 콤스랑 웨슬러가 하니까 사고 팔고는 나올 수 있었고, 있었고 실제로 버크셔 해서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뭐 베리 골드도 한 분기만에 사고 팔았었고, 여러 가지 소형 작은 주식들도 사고 판 주식들, 심지어 화이자 같은 경우도 한 번 샀다가 바로 판 적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거래는 이제 워낙 대규모라 가지고 이 토드 콤스랑 테드 웨슬러가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버핏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 가장 큰 규모의 버크셔에서 지분의 40%를 차지하는 지분의 반을 판 일이기 때문에 버핏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버핏이 이런 전형적인 스타일에 봤을 때는 단순히 차익만을 노려서 판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진행하면, 그래서 이제 버핏의 성향을 보면, 버핏은 이제 막그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지금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CEO가 바로 절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엄청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CEO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이 주식이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제 나중에도 밝혔지만은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코카콜라 그때 좀 샀었는데, 그 코카콜라 산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주식을 살 때는 내가 무인도에 갇혀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살 수 없어. 이걸 팔 수 없어. 한다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은 주식을 사야 된다. 이제 장기의 미래를 확실히 알 수가 없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섣불리 나가지 않는 것. 실제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그 결과는 확실히 결과론에 불과한 것이고, 그 전에서 접근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성향상 더 큰 수익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큰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가 크게 올랐던 것도 경향상 버핏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4분기 저점 때 매수가 들어갔죠. 당시에 70달러밖에 안 했었는데 이 분이 바로 22년 22년 3분기에 매수했는데 바로 한 분기 뒤에 바로 팔아버려요. 팔아버려가지고 나중에야 밝혀진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바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나중에서라도 이제 언젠가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일단 그 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던져버렸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는 150달러 돼가지고 두 배 이상 벌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뭐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이 주식을 팔았던 거지 않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제로금리 시절에서도 현금을 망청나게 보유하고 계셨었죠.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자신이 금리가 지금 너무 낮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만 들고 있는 것은 안 좋고 자기네 회사에서도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때 정기주주총회에서 그러실 거면 그 현금 그냥 S&P 지수라도 투자하시죠. 그냥 S&P 지수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르신다면서요. 그래서 투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크셔에서는 단기물로서 이제 현금을 보유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파고 매도의 경우이죠. 그래서 요거는 2022년 2분기부터 파셨는데, 그때는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웰스파고는 엄청 팔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엄청 샀어요. 같은 분기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은행주가 안 좋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 왜냐면은 웰스파고 팔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법시 밝혔는데 이걸 꼭 웰스파고라고 딱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은행주에 관련해 가지고 경영진이 멍청한 위험을 감수하고 기만적인 회계를 이용해 이익을 부풀렸다. 궁극적으로는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게 될 것이다라고 은행주를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멍거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멍거는 자신이 보유하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웰스파고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왜 버핏은 팔았는데 본인은 웰스파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질문에 대해서 이제 웰스파고에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버핏은 이런 기업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생각을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에서는 이제 그거를 굳이 다 팔 정도의 잘못이냐고 보아서 자기 기준에서는 그게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기업의 비윤이라던가 기업의 부정에 대해서는 버핏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해하기 쉬운 기업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기술주의 경우에는 장기간 이후의 미래를 알 수가 사실상 없다는 것. 이게 참 이제 이제까지 버핏이 기술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식품주라던가 아니면은 에너지, 은행주 이런 전통적인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간단히 그냥 이런 거죠. 질문을 하나 만들어봤는데 뭐 버핏도 많이 했던 질문인 거지만 10년 후에도 자신이 투자를 한 이 회사가 지금과 똑같이 지금의 사업을 잘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코카콜라 마시고 있겠죠. 그리고 아멕스 카드 계속 카드 같은 것도 결제하고 하는 거니까는 이제 쓸 수 있겠죠. 뭐 보험업도 그렇고 하인즈 케찹 케찹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계속 케찹을 먹을 거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처럼 정유주. 그래서 똑같이 정유하는 사업을 이제 계속 영위를 하고 팔아가겠죠. 그런데 애플? 애플이라고 하면은 10년 후의 미래에서도 우리가 과연 아이폰을 쓰고 있을까?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스란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예스란 대답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예로 제가 그 구형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2008년 전에는 이제 노키아 같은 회사들이 되게 잘 나갔었죠. 투지폰이 잘 나갔었을 때 그때 당시에서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올 걸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기존의 핸드폰이 잘 나갈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나와버려가지고 기존 구형 핸드폰 파는 기업들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제가 예전에 무슨 그 주식 입문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뭐 이런 기술주에 투자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거창하게 떠드는 한국의 어떤 주식책을 보면서 그러면 미래에 우리에서 잘 나갈 주식들은 뭘까? 그런 기술은 무엇일까 했을 때 전 내비게이션이라 봤었거든요. 야, 이 내비게이션 정말 대단하다. 아이나비 이거 되게 잘 나가겠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다 스마트폰의 앱에 하나의 기능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굳이 내비게이션을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서 내비게이션 회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구형 필름 카메라로 다 망했고 뭐 디지털 카메라 회사도 지금 존재는 하지만 잘 안 나가고 있죠. 워크맨도 그렇고 전자사전 그렇죠. 전자사전도 뭐 옛날에는 샤프 전자사전 해가지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야 이제 이렇게 두꺼운 사전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이 되니까 전자사전 또한 다 이제 다 옛날의 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것이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똑같이 아이폰이라는 것이 기존 현재의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계속 잘 나갈 것이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술주가 가지는 한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버핏이 물론 기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애플 이외의 다른 뭐 주식들을 잘 보유하지 않는 거 이런 거에서 이제 한계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또 애플의 리스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일단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죠. 지금 1위 자리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샤오미한테 지금 이제 1위를 내주고 그 3위와도 격차가 크지 않다고 봐요. 요거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재가 커지면서 중국의 애국 소비가 더 커지고 또 이제까지 중국이 소비 행태를 봤을 때 처음에 신기술 같은 거는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거기서 점유율을 높여가지만 나중에 중국 본토에서 그걸 따라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런 따라한 기업 자체가 다시 중국 시장을 잠식하면서 기존의 그 수출 기업들은 이제 자리에서 멀어져가는 점유율이 낮아져가는 것이 전형적인 중국 시장에서의 행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애플은 지금 밀려나고 있고 지금 사실상 이제 중국도 이제 내부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또 애플 체계 자체가 독점적인 지위가 되면은 이제 자신의 폐쇄적인 망에서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지만 한번 이게 독점적인 지위 형성이 안 되면은 소수로 빠져버리면 더 힘든 상황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플 시장, 중국 시장에서는 점점 더 점유율이 잃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독점 규제와 불공정 거래. 애플 스토어의 높은 수주 때문에 이제 에픽 게임즈와도 얘기가 많고 지금 자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지원해가지고 자기 폐쇄적인 자신의 스포츠 프로그램 체계 내에서 자기의 프로그램 밀어주고 자기의 높은 수주를 강요하는 거에서 이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제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높은 가격. 계속 가격이 올라가지고 현재 높은 장에서 PR이 34까지 도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기 전망을 알 수가 없는 기술주에 대한 비선호 경향 이런 문제. 그래서 내가 이제 10년 후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이러한 애플의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과연 그게 또 그런 것이 또 생각이 또 든 게 뭐냐면 정리를 하면 그래요. 이제 어제 일단은 10년 후의 미래를 알 수 없고 계속 계속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애플이 어떤 시장 가면은 엄청나게 현금을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공고한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사주를 꾸준히 매집하고 있고 지금 보기에는 든든한 해자 애플 브랜드와 지금 애플을 구축한 생태계에 대해서 계속 애플을 사줄 충성적인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아직 이 회사의 가치와 전망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점에 차익 실현하는 의문은 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차익 실현한다기보다는 그리고 경기가 지금 이제 혹시나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지금 미리 팔아준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게 리스크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같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법빛같이 이제 대기업 CEO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확실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제 회사만 가봐도 제가 듣는 정보와 저희 회사 오너, CEO가 듣는 정보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정보를 소화하다 보니까 그 정보 내에서 법빛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큰 손해가 날 수 있는 리스크가 혹시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 애플 자체의 행태 내에서 버핏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가 혹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익 실현이라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이미 많이 고평가되어 있고 팔면 나는 수익이 크고 지금 또 이제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파는 게 이익이라는 생각도 들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지금까지 버핏에 파는 것을 보면 전망이 달라졌을 때 팔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모르는 그런 리스크를 먼저 봤거나 아니면은 어긋나는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정리를 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스크 헤지 그러니까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면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버핏을 위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언급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판 이후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팔았다는 얘기가 결국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버핏이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팔았다고 하면은 8월 15일이면 그것은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8월 15일 되면은 썰틴F가 공개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버핏이 이제 리스트를 보고 애플 말고도 많은 주식을 정리했다. 그리고 특히 경기에 민감한 에너지주와 은행주를 많이 정리했다.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이게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는 그런 면도 있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왜 팔았는지는 이유는 좀 알게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진짜 버핏의 의도였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결국의 의도는 결국 나오게 되겠죠. 그 이에 대한 저의 대응을 좀 더 덧붙이자면은 음, 제가 처음에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나의 전망이 틀렸던 것인가? 내가 짧고 얕은 침체라고 생각하고 10월까지는 이제 변동성장이 유지된 상태 내에서 오를 것이라고 봤는데 요 전망을 수정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 고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 자체도 이제 애플 파는 것 자체가 차익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팔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단기적인 침체 전망으로 매도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기본적인 생각, 10월까지는 이제 짧고 얕은 하락, 변동성장이 유지된다는 생각은 그냥 변함없이 그냥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8월 15일 날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핏이 다른 주식도 대거 팔았다면은 요거는 침체를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침체 위험성 때문에 팔았다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다시 또 이제 내 재생활 재검토한 후에 이게 맞다. 버핏은 이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게 맞다고 하면은 저도 가진 주식을 대부분 많이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인버스라든가 상승지수 베팅에 있어서 인버스의 비중을 좀 더 높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순항에 대해서도 잠깐 썼었지만은 이제 CEO가 팔았다는 것은 이제 그게 좀 안 좋은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이제 버핏이 이런 이유 때문에 팔았다 이런 리스크가 있었다고 터져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급락하게 되니까 또 지금도 이제 괜찮은 가격이 온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애플을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185달러 됐을 때도 이제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 많이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도 계속 올라 버리니까 계속 오르는구나 한 다음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판 걸 보니까 뭐 차익 실현이든 아니면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든 어느 경우든 지금이면 좀 정리하기는 좋은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몇 안 남은 애플 주식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8월 15일 때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버핏이 저희 지금 생각과 다르게 보이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동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생각이었는데 좀 이렇게 이게 좀 봐주신 분들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제 생각이 여러분이 이제 주식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에서 또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